프랜차이즈 본사가 치킨 맛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냅킨을 꼭 자기들한테서 사라고 강요한다면 이거 정당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갑질일까요? 오늘 실제 있었던 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갑질의 기준이 뭔지 그 법의 논리를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평범하게 치킨집을 운영하시던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가게를 그저 지키고 싶었던 소박한 꿈이 어떻게 거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대법원 소송까지 가게 된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이 김 사장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사실 본사와의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김 사장님은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아버지가 남기신 가게를 지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복잡한 상속소송도 겪고 법적으로도 억울한 일을 겪는 등 시련이 많았죠. 그렇게 힘든 일들을 다 겪고 이제 겨우 가게에만 집중하나 싶었는데 개인적인 문제들을 겨우겨우 다 해결하고 이제야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 싶었던 바로 그 순간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파트너,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도대체 본사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이 슬라이드 제보만 봐도 진짜 황당하지 않으세요? 냅킨 강매라니요? 본사의 요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전국적으로 반값 치킨 행사를 할 거니까 무조건 참여하라고 했는데 할인해서 생기는 손실은 대부분 점주가 떠안으라는 식이었죠. 뿐만 아니라 주방이 낡았다면서 특정 회사의 비싼 튀김기를 강매하고 밖에서 사면 훨씬 싼 온갖 물품까지 무조건 본사에서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물론 치킨 맛을 똑같이 유지해야 하니까 비법 소스나 특제 파우더 같은 건 본사에서 공급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근데요, 본사는 시중에서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식용유, 주방세제, 심지어 종이 냅킨까지 필수 품목이라고 하면서 이걸 강제로, 심지어 더 비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사장님이 항의를 했죠. 아니, 냅킨이 치킨 맛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더니 돌아온 본사 직원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 차가운 협박이었습니다. 점주한테는 선택권 같은 건 없었던 거죠. 계약 해지라는 칼자루를 쥔 본사의 압박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팔아도 남는 건 없고 빚만 쌓여가는 거죠. 더는 못 참겠다 싶었던 김 사장님과 다른 점주들은 마침내 용기를 냅니다. 본사의 이런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거죠. 이제 싸움은 법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공정위는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대형 로펌을 써서 불복했고 싸움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판결,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힘없는 개인 가맹점주,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은요,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무작정 한쪽 편만 들지 않았거든요. 먼저 할인 행사에 강제로 참여시킨 건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치킨 맛이랑 전혀 상관없는 물품을 강매한 행위는 명백한 갑질, 법적으로는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면서 위법이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럼 이 판결,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일까요?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법원이 본사의 행동을 불법이라고 본 가장 핵심적인 이유, 바로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끼어 팔기예요. 우리랑 계속 장사하고 싶어? 그럼 있을 데 없는 물건도 무조건 사. 이렇게 강요하는 건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고 본 거죠. 결국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거예요. 한쪽에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점주가 불필요한 비용 없이 자유롭게 사업할 선택권이 있었던 거죠.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본사가 점주를 통제하는 건 브랜드의 동일성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 냅킨이나 주방세제는 치킨 맛이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강매하는 건 브랜드 유지를 위한 게 아니라 그저 본사 배만 불리려는 갑질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주 명쾌하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실용적인 교훈은 뭘까요?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정말 귀 기울여 주셔야 해요. 첫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정보공개서에 있는 필수 품목 리스트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꼼꼼하게 들여다보세요. 가격이 합리적인지, 이게 정말 브랜드 통일성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만약 본사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 그럼 무조건 통화 녹음이든 공문이든 증거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절대 혼자 싸우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공정거래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또 다른 점주들과 힘을 합쳐서 가맹점주 협의회를 통해 같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뭉치면 더 강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김 사장님의 눈물 그리고 속 시원했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법은 분명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계속 남는 것 같아요. 법을 아는 것만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말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